어, 미자 괜찮네. 괜찮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이 장면을 바스트 웨스트 아니 클로즈업 아니 클로즈업을 하면 또 얼마나 당겨지는 거지? 아 헷갈려. 아 모르겠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읽고 씬의 샷을 구성해야 되는데 점점 헷갈리고 이게 도무지 뭘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영상 디자인의 단계로서 촬영 콘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또 사전 답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맷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동영상은 대부분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됩니다. 각 동영상 저장 매체의 종류로는 필름, 자기장 방식의 테이프과 HDD, 빛의 반사율 변화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CD, DVD,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영상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영상 원본의 용량이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록, 저장, 재생하기 위해 압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때의 영상 압축 방식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압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최대한 원본 데이터를 열화하지 않으면서 압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색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압축하는 무압축 포맷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영상에서는 용량이 크더라도 연출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무손실 압축을 선호하는 반면 방송 영상에서는 후반 작업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또한 시청자들의 일반적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컨트라스트비와 압축률이 높은 압축 방식을 선호합니다. 코덱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코덱이 등장하게 되는데 코덱은 컴프레스, 압축과 디컴프레스, 풀기의 줄임말입니다. 컴퓨터로 비디오 신호를 입력해서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 출력하여 압축을 푸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보드에 따라 압축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 코덱으로는 DVD 코덱, MPEG 코덱 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코덱은 또한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으로 오디오나 비디오를 컴퓨터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거나 또는 이를 컴퓨터 등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루기도 합니다. 코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동영상 코덱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MPEG, MPEG 1, 2, MPEG 4까지 그리고 H264, WMV, MOV 등이 있습니다. 오디오 코덱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MP3를 비롯해서 AC3, AAC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 코덱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압축 방법이나 화질, 압축률 등이 서로 다르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코덱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코덱을 한꺼번에 설치해 주는 것을 통합 코덱이라고도 하죠. 코덱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작 기반 환경이 마이크로소프트인지
맥인지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AVI 포맷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동영상 파일 형식 프리미어의 기본적인 출력 포맷입니다. 두 번째로는 MPEG-2입니다. HDTV 등 고화질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DVD, HD급의 화질이나 고용량으로 네트워크상의 플레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PEG-4 코덱이 나왔습니다. MPEG-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용량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유무선을 통해 전송하게 되죠. 다음은 맥 기반의 포맷을 살펴보겠습니다. 맥 기반은 MOV로 애플사의 맥 표준 동영상 형식으로 퀵타임 무비라고도 합니다. 퀵타임 플레이어를 설치해서 재생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맥 기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H264 포맷이 있습니다. 고화질 압축, 유무선 전송을 위한 DMB 비디오 표준 코덱입니다. 고품질의 영상 제공이 가능하고 에러 복원도 가능한데요. MPEG-4 AVC라고도 불리며 초당 1Mbps 이하에서 DVD 수준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한때 H264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비디오 포맷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 화면을 보시면 아날로그 디지털 시네마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죠. 8, NTSC, 세컴은 아날로그 TV의 전 세계적인 기술 표준이고요. 8은 주로 유럽에서, NTSC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8과 세컴이 720/576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면 NTSC는 648, 486을 지원합니다. HDTV는 480, 576, 720, 1080, 1080p를 지원하는데 각 숫자는 세로 길이인 수직 해상도를 의미하죠. P는 프로그레시브로 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며 I는 인터레이스를 의미하며 한 프레임의 반, 홀스라인 또는 짝수라인만을 번갈아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영상 포맷에 따른 화질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HD와 UHD 화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HD든 UHD든 동일한 화면 1920, 1080 해상도에서 보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HD 화질의 경우 1280, 720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입자가 커지면서 화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4K, 3840, 2160이 보여질 경우 입자가 더 세밀해지면서 화질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면의 주사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만한 영상 문법과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본은 비주얼 스토리에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종이에 글로 기록하는 사전 제작 도구입니다. 대본은 완성된 비주얼 스토리의 청사진이죠. 좋은 대본은 제작 단계에 필요한 모든 요소, 샷 리스트와 스토리보드를 담고 있습니다. 대본 구성은 매우 양식화된 과정입니다. 대본은 카메라 움직임 같은 감독의 영역을 드러내어 설명하면
안 되는데요. 관객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에만 집중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들리고 보일 것인지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대본을 작가 자신이 사용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스토리보드나 연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샷 리스트입니다. 샷 리스트는 대본의 행위 단위뿐 아니라 화면 리스트로 나눠주는 사전 제작 도구이죠. 아웃라인에서 대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샷 리스트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시각화하고 시각적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영역과 논리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순차적인 결정을 내리는 뇌의 영역이 다르죠. 샷 리스트가 빛을 발할 때는 대본을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의 영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스토리보딩 작업을 할 때이죠.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말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제작진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스토리보드에는 주제와 화면 제목, 화면의 구성, 화면 설명, 연결 화면 등을 기록합니다. 스토리보드는 그 형식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파악하기입니다. 스토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배경,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머리로 이해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는 사람의 포지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나 시각화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경험하겠지만 촬영 감독이라면 적극적인 극의 속도나 미장센을 관찰하며 시나리오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리를 파악하는 과정은 같은 시나리오라도 읽는 이에게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서 다른 경험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스토리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선에 따른 촬영 콘티 작성입니다. 감독은 대사와 지문을 토대로 배우들의 동선을 구상합니다. 카메라나 조명을 들고 다니면서 파인더를 보기에는 조수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촬영 감독과 개퍼는 목을 걸고 다니는 조그만 뷰파인더, 디렉터 파인더를 통해 씬을 관찰합니다. 촬영 감독은 피사계 심도를 가늠하고 개퍼는 적합한 조명 설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죠. 배우들이 약속한 대로 동선대로 전체적인 씬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촬영 감독은 이를 관찰하며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콘티 그리기입니다. 콘티 그리기는 보통 스토리보드 단계와 로케이션 헌팅이 끝나고 셋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었을 단계의 두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콘티는 감독이 원하는 장면을 대략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린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카메라 앵글, 사이즈, 배경 등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대략적인 샷을 구성하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후에 그려지는 세밀한 스토리보드는 카메라 앵글, 사이즈, 배경, 움직임, 색의 재현까지 찍으려고 하는 장면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샷 구성학입니다. 샷의 종류인 바스트 샷, 클로즈업 샷, 웨스트 샷, 풀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스트 샷, 바스트 샷은 인물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하는 샷으로 인물 촬영의 기본이 되고 안정감이 있어 텔레비전 뉴스나 대담 프로그램, 인터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클로즈업 샷입니다. 클로즈업 샷은 인물을 크게 촬영하는 샷으로 인물의 얼굴 표정이나 신체의 일부를 세부적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적합하죠. 웨스트 샷입니다. 웨스트 샷은 인물의 허리 위에 상반신을 촬영하는 샷으로 주위 상황과 함께 인물을 모사할 때나
한 화면에 두세 명의 인물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죠. 주로 가수의 노래 부르는 장면이나 드라마 등에서 인물의 대사 장면, 촬영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풀샷입니다. 풀샷은 피사체 촬영 시 인물과 배경을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세트의 전경이나 장면의 전체적인 분위기, 인물의 움직임과 배경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촬영 콘티 작성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나리오의 인물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감정 상태나 극의 진행과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상에서 이에 해당하는 씬이나 씬 중 일부 부분에 표시를 하며 전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숏 사이즈를 시각화합니다. 첫 장으로 돌아가 체크된 부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고 극대화하기 때문에 적합한 숏 사이즈를 결정해서 시각화해 봅니다. 여러 가지 숏 사이즈의 시각화 후 가장 적합한 샷 사이즈를 해당 부분에 적습니다. 그리고 쇼트의 길이를 시각화합니다. 앞에서 결정한 쇼트 사이즈를 시각화하면서 실제 영화를 본다고 상상하며 가장 적합한 쇼트 길이를 재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의 배경을 시각화합니다. 시나리오의 배경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시나리오의 배경은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미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배경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면서 전체 시나리오를 읽습니다. 그리고 공간 설계를 시작합니다. 시나리오에 묘사되어 있는 배경 공간을 시각화하여 봅니다. 묘사된 내용을 충실하게 시각화하였는지 점검하며 시나리오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시나리오의 배경 공간 묘사가 자세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로이 시각화를 시도해 봅니다. 시각화 후에는 간단히 정리해서 필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시간 설계를 시각화합니다. 배경에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 또한 중요한 요소이죠. 시나리오의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각화한 공간에 어울리는 시간이나 시간대를 가늠하고 시각화합니다. 숏 사이즈를 활용하여 콘티를 그려보겠습니다. 글 콘티를 우선 작성합니다. 수행 내용에서 분석한 단편 시나리오를 토대로 글 콘티를 작성해 봅니다. 콘티 작가와 콘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출자의 콘티를 글로 정리하는 것을 글 콘티라고 합니다. 섬세한 콘티 작업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간단한 글 콘티로 생각을 정렬하고 수정하는 글 콘티 작업은 콘티 작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글 콘티를 토대로 조별 회의를 합니다. 작성한 글 콘티를 토대로 조별로 스텝과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장점을 살리고 길이는 얼마나 될 것인지, 카메라의 워킹이나 숏 사이즈의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콘티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씬 넘버와 컷 넘버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양식에 따라 컷별로 순서에 맞추어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은 각 컷의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을 기입합니다. 대사, 행동, 동선, 카메라 워킹 등을 모든 스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되죠. 콘티 작성 결과를 조별로 비교 검토합니다. 각 조별로 완성된 콘티를 확인하고 각 씬별로 연결 동선에 대한 부분을 최종 검토합니다.
영상 제작 시 세트를 만들거나 소품을 준비할 경우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만들기보다 대여해서 촬영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출자는 촬영 감독과 함께 영화의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촬영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을 통제하기 용이한 곳이 좋겠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촬영의 경우 카메라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가? 광량이 충분한가? 동선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어떤 렌즈를 사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샷 사이즈가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조명의 경우 조명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가? 조명 사용을 위한 전력 공급은 가능한가? 일출과 일몰 시간은 어떠한가? 태양광의 방향은 어디서 비추는가? 주변 환경이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운드입니다. 붐마이크 등의 오디오 장비를 사용할 공간이 충분한가? 주변에 지나친 소음이 있어 녹음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울림 등의 공간 특성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미술입니다. 대도구나 소도구가 배치할 공간이 충분한가? 시나리오에 지시된 미술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PD의 경우는 장소 섭외가 가능한지,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지, 스텝에게 숙식을 제공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 답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전 답사하는데 뭐 방법이 딱히 있나요? 답사의 방법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자나 스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죠. 먼저 장소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시나리오와 콘티가 완성된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촬영 장소를 찾는데 이 같은 활동을 로케이션 헌팅이라고 합니다. 촬영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먼저 배경과 분위기가 시나리오에 묘사된 것과 비슷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시나리오의 여러 공간 중 메인 공간에 적합한 공간을 회의를 통해서 정하죠. 그리고 메인 공간을 분석합니다. 선정된 메인 공간의 특징과 시나리오적 성격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의 특징으로는 공간의 장르적인 특성, 컬러톤, 공간의 크기, 광량 등이 있습니다. 장르적 특성에 대한 예로는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밝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반면 느와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적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예를 든다면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우진, 유지태가 분한 역이죠. 펜트하우스의 공간과 같습니다. 이우진은 플롯의 비밀과 반전의 중심에 놓인 인물로서 주인공 오대수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우진의 펜트하우스가 매우 넓고 밝은 톤을 사용한 복잡한 구조로 연출됨으로써 극의 서스펜스가 가중되죠. 레퍼런스 이미지 선정학입니다. 선정 기준을 정할 때 레퍼런스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작품을 토대로 하는 장르별, 색감별, 질감별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조별 수행을 진행할 때 인원 및 역할을 나누어서 다음의 기준 등을 모두 적용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르별입니다. 선정된 시나리오와 유사한 장르의 영화 중에서 유사한 메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참조합니다. 색감별로 보시면요. 선정된 시나리오의 공간 컨셉을 회의한 결과로 톤 앤 매너를 결정하고 유사한 컬러톤을 지닌 다양한 영화 속에서 컬러톤의 자료를 찾습니다. 질감별로 알아보면 선정된 시나리오의 공간 컨셉을 회의한 결과로서 질감과 조명톤을 유사한
질감을 지닌 다양한 영화 속에서 찾아냈죠. 이미지 자료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준을 선정하였으면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때 기준별로 되도록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죠. 유사한 특징을 지닌 자료를 단번에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관련 도서, 관련 종사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하고 회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영화를 논의합니다. 로케이션 컨셉을 정하는 방법으로는요. 수집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토대로 회의를 통해서 적합한 최종 컨셉을 결정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적어두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촬영 장소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촬영 장소를 선정한 후 사전 답사를 나감으로써 실제 현장의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답사에는 일반적으로 키스텝, 즉 연출자와 촬영 감독, 사운드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PD가 참여해서 다음에 촬영 여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동영상이나 스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장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일 촬영 장소가 특별한 건물이거나 독특한 구조라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일단 장편이나 뭐 약간 극이나 뭐 약간 많은 이제 영상의 제작 환경이 있을수록 스토리보드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 오늘 촬영해야 될 분량을 쇼트리스트로 줄이는 것이죠.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은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촬영한 분량은 쇼트리스트, 전체의 분량은 스토리보드,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 포맷과 촬영 콘티 작성하는 방법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고 사전 답사에 대한 실습까지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포맷은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답사는 또 굳이 체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운 거를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귀찮은 일일수록 더 잘 꼼꼼하게 챙기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지죠. 네,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